네, 반갑습니다. 더보기준세포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신고 유형을 먼저 봐드렸어요. 그래서 이 D유형 조심하셔라. D유형의 기정의무는 어디요? 간편정문인데 추계신고는 기준금비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비용 간단한 비용 계정 과목을 하나 먼저 보려다가 일단 개간 공통적인 거를 사업을 다 보고요.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계신고 볼 건데요. 추계신고를 보셔야 이제 오늘 이 D유형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렇게 기준을 신고하면 안 돼요. 복식보기로 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D까지는. 자, 그래서 볼게요. 추계를 신고한다는 건 추정해서 계산해서 신고한다는 건데요. 신고 결정이 있는데요. 중요하지 않고 법인세 안 돼. 소득세는 돼 이게. 소득세는 신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기장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 법인은 안 돼요. 개인만 됩니다. 기준경 비율 또는 단순경 비율을 적용해서 추정해서 계산한 소득금액 정확하지 않은 건데 추정해서 계산한 값으로 소득금액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장이라는 건 복식보기 있고 간편정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하고 왔죠. 그래서 보면 자 기준경 비율 단순경 비율이 있는데요. 요것도 나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마찬가지로 수익금액인데요. 전년도 기준이에요. 전년도니까 우리가 지금 23년에 신고하는 거지만 22년도 거 신고하는 거죠. 그쵸? 그럼 22년도의 전년도는 2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항상 이렇게 2년까지 지금 신고 기준도 2년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헷갈린 거죠. 네, 전년도니까 재작년입니다. 사실은. 1그룹, 2그룹, 3그룹 똑같고요. 복식보기랑 간편정보 나뉠 때랑 똑같아요. 6천, 3,600, 2,400이에요. 사실 되게 금액이 작아요, 커요. 사실 작은 겁니다. 이게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은 거예요, 엄청.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되고요.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이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요. 2년 전에 개정이 됐죠. 이게 끝이었어요, 원래. 직전년도니까 지금 기준으로 22년도 신고하면서 21년도 것만 사실 봤으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22년도에 갑자기 확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이 기준 통과할 수 있는데 뭐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도소매를 볼까요? 작년 21년도에는 6천만 원 미만이었어. 근데 막 22년도에는 막 10억, 20억이야. 갑자기 뛰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원래는 단순 경비율 됐었어요. 단순 경비율 되면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엄청 유리합니다. 추계를 신고하기 좋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요게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요건이 당해년도 기준께 들어간 거예요. 이게 2년 전부터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D유형이 많아진 건데 당해년도니까 22년이죠. 우리 지금 22년도 거 신고하니까 그 금액이 3억 1억 5천 7,500. 또 요건이 두 개가 충족이 돼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순경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사업장 있는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죠? 그렇죠. 복식 vs 간편 할 때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쵸? 그 방식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요 금액만 달라지겠죠. 요 금액이 6,000 1그룹은 그리고 2그룹은 3,600 그리고 3그룹이 2,400이죠. 요 금액만 바뀐 거니까요.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수익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직전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요거 추계할 때 정리를 했죠. 그리고 자본 시간의 직전연도 기준으로 복식부기 요거 했고요. 당해년도입니다. 요건 이제 직전인데 당해인데 이건 성실이에요. 성실. 아직 성실 공부 안 했어요. 우리 이제 다 제가 띄워 드릴 겁니다. 성실인지 일반인 15억, 7억, 5천, 5억인데요. 요건요. 당해요. 무조건. 별표 치세요. 22년도 기준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자라도 갑자기 매출이 바로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실은 당해를 보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럼 볼까요? 추계신고 단순경 비율은요. 수익금액 매출에서요. 요거 있죠. 수익금액의 몇 퍼센트인 거잖아요. 퍼센테이지. 이 단순경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걸 빼고 남은 요거를 소득금액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경비율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 설명을 제가 현장 강의 외부 특강에서도 하는데 이거 잘 설명 안 합니다. 왜냐면 기준경비율은 신고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 특수한 케이스는 사실 여러분 납세자분들이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건 세무사들이 판단해 줄 텐데 어쨌든 웬만하면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하지 말라는 거 볼까요? 업종 코드 있고 단순경비율이 있는데요. 단순경비율 막 쫙 있잖아. 뭐 대충 막 평균 70%로 보는데 다 기준경비율 보실래요? 평균 20%가 안 돼요. 그리고 기준경비율 이렇게 쭉 있죠. 서비스 요건 이제 요게 있는데 요건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거기다가 배율을 또 곱해버려야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네가 장부 작성 안 했어? 3.2배 더 곱해. 간편장부는 2.2배 더 곱해버려 일단. 곱해서 수익금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복식부기 의무자는요, 이 기준경 비율을 인정함에 있어서요, 여기서 2분의 1 또 까버려. 예를 들어서 여기 기준경 비 있잖아요. 여기 뭐 이거 소매 같은 경우에 뭐 5%도 있다, 막 3%도 있고 막. 와, 장난 아니죠. 6%. 비용 처리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여러분. 3%밖에 비용 처리가 안 되면 97%가 다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냥 100%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기준금액 신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어쨌든 거기다 심지어 또 복식부기면 이제 2분의 1이야. 어우, 거기다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는 산식을 보긴 하는데요. 이렇게 쭉 있어요. 뭐 이제 신고하는 방법이 어쨌든 매입비용 고정산 제외해서 실제로 이게 증빙이 있어야 돼. 증빙이 이렇게. 증빙은 세액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현금용 수준이고, 인건비는 원천징수로 지급면서 제출해야 됩니다. 실제로 진짜 세무신고를 완료한 것들이에요. 요것들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유의사업자, 유의사항 볼게요. 신규 사업자 22년에 시작한 이 판단 기준은요, 요거는 복식부기 의무자랑 간편장부 대상자 금액 있죠. 요걸로 해줘요. 네, 왜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년도에 그게 없기 때문입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경비율 전문 직종 같은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수익금에 상관없어. 무조건 기준 경비율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기장 가산세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추정하여 계산했죠. 사실 이게 법인세는 말이 안 돼.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데 개인 사업자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추정했으면 사실 무조건 기장 의무가 있잖아요. 기장 의무는 두 가지예요. 복식부기를 하거나 뭘 해야 돼요? 간편장부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둘 다 안 했기 때문에 추계하는 거죠. 그래서 세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인 거야. 사업을 하면 장부 작성은 둘 중 하나로. 근데 너가 안 했어? 그럼 무기장 가산세 때리겠다는 겁니다. 뭐 쭉 있는데요. 2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충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소규모 사업자는요, 무기장 가산세가 없어요. 볼까요? 신규 사업자 22년도 처음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처음. 그렇기 때문에 무기장 가산세 때리지 않고요. 직전 수익금이 4,800만 있는 금액이 작잖아요. 한 달로 치면 400만 원입니다. 미만이고요.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만 있는 자는 소규모 사업자로 봐요. 이 경우에 무기장 가산세를 때리지 않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정하여 계산한다 추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